이거는 제가 홍피디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야 너가 30대 초반에 나는 이거 시작한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0대 중반 혹은 40대 초반에 이 고민했으면 나는 솔직히 이런 조언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을 텐데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면 안녕하세요. 맞니? 주말에도 촬영을 하네요. 그쵸. 거의 요즘 1일 1영상 체제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최근에 집에서 찍은 편집 방식 있잖아. 촬영 그렇죠, 방식.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집에서 찍는 것도 자주 해보려고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제가 투자를 조언을 많이 할 때도 20살 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30살 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40살 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50대 때 하면 안 되는 경험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퇴직금으로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제가 바지끄댕이 붙잡고 말리려고 하는 이유도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거기 안 좋은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워낙 많은데, 그거에 일단 좀 투자 버전이라기보다는 자금적인 부분, 우리 전체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대까지 얼마나 힘들게 이제 일해서 퇴직금을 모아놓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많은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거나 치킨집 혹은 전업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업 투자는 굉장히 해서 안 되는 선택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20대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시드 머니가 작으니까 빨리 경험을 해라, 그런 부분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팀원들이 20대 친구들이 있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돈의 관리, 소비, 자기 자산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실제로 투자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부자들이 금융 투자 대신 여러 자산들을 사들이는 데 집중한다고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농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액션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그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실물자산 위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외신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시장의 문제점은 실물자산 형태가 아닌 것들에서 문제점을 겪었다, 금융시장이. 그런 뉘앙스로 지금 부자들의 액션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 이런 큰 자본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머스크 형님도 사실 암호화폐를 워낙 많이 매수하고 미국의 저명한 기업가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로운 형태 자산이죠. 금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렇죠. 금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새롭게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된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부자들은 지금 액션 취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힌트를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절약하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축이랑 절약만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금, 부동산,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자산 형태로 이해하고 고민해보는 시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돈에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당연히 여기지만 돈이라는 거에 세금 자체가 붙는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시중에 돈의 유통량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 네, 주식이랑 비슷하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곧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 정보가 부족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일수록 아무래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사태들이 터진 뒤로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거든.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중앙은행인 FRS라고 한 기관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닥칠 거라는 전망을 사실 부정했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실제로 2021년도에 미국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면은 2% 정도밖에 안 됐거든. 되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연준에서 막대한 양의 달러를 계속 발행했다는 거. 그건 발행된 전체 달러 양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렇죠, 맞아. 그때가 근데 생각해보면 막 자산들이 부동산 오르고 맞아. 주식시장 폭등기 오고 그랬던 시절이잖아. 맞아. 그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 그런 시기를 통해서 현금의 가치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 엄청 하잖아. 그래서 22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MZ세대들한테도 그건 굉장히
웃긴 거지. MZ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계속해서 막 하락하는 이 현금 가치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자신의 순자산을 계산해보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자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축계좌 그리고 뭐 주식, 노트북, 뭐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뭐 명품, 저 모든 것들이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이제 계산해보는 것도 내 순자산은 얼마일까? 그러면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실제 순자산을 계산해보는 이 과정에서 훨씬 돈에 대한 이해도 내가 소비할 때를 더 생각해보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순자산이라는 건 단순 들고 있는 것뿐만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치. 순자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도 부채 비율을 항상 보잖아.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이 신용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뭐 신용카드 대금 이런 것도 한 달 뒤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빼놓고 내 순자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행복하죠. 그치. 한 달 뒤에는 어쨌거나 빠져나가는 돈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계산해보는 거. 그래서 이 순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많이 하는데 20대 평균 순자산이 8,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부의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아마 평균적인 통계 오류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신용등급에 대한 개념도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은 자산이고 자동차 할부는 부채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어렸을 때 20대 생각해보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애초에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걸 알기가 더 힘든 시대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현금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너무 힘든 거지. 자동차 할부는 부채다. 이 말이 뭔 말인지도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요즘에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20대 때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싶잖아. 그리고 앞으로 업무 시장 굉장히 긱 이코노미로 갈 방향성이 많다라고 난 투자 보고서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있고 성장률이 엄청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프리랜서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분 개인의 업무의 전문성 그런 거에 투자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하나의 직업에서 오래 근속하는 게 과거처럼 길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에도 자기 영역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 이코노미가 열린다. 개인의 전문성 그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크몽이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같은 직업군을 100명을 딱 모아놨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한테 의뢰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객관적인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로봇, AI 형태로 단순 업무직들은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체되기 힘든 사람으로서 나한테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것도 충분히 자기 자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뭐 주식, 금 혹은 암호화폐 같은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작하는 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듯이 자기 이제 기본소득을 높이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기본소득이 높아졌으면 자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주식, 금, 이제 암호화폐 이런 데 이제 투자하는 방법,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소득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에 대한 이해 20대 때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20대를 그죠? 둘이서 같이 오랫동안 보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워낙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고 듣긴 많이 하지만 사실 맞아요. 그런 걸 안 했는데 제가 그 분야에서 문외한으로서 30대를 맞이하고 나서 느낀 건 확실히 소액으로라도 경험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맞아. 단순히 내가 뭐 어디에 취업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저는 1000배 더 중요하다. 다만 내가 볼 때는 30대 초반 중에서도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3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미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룰수록 계속 위험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서 1년 지나면서 더 이게 더 많이 무섭고 중요하다. 아쉽고 지금이라도 맞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금융지식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홍 PD의 목소리를 저희 집에서 인터뷰어로서 자주 듣는데 제가 이 친구를 가르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 친구랑 오랫동안 이제 세월을 보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금융에 대해서 얼만큼 문외한인지 알고 있고 이 친구를 가르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잘 소구해주면 그게 나는 엄청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를 교육하는 걸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홍 PD 혹은 저희 직원들 교육하기 위한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편집하면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학습하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과정이 저희 채널의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도 절대 투자책 안 읽고 금융 관련 뭐 스테디셀러 이런 거 보지 않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항상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너네 개인의 인생에서 이걸 모르면은 너무 앞으로 힘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자주 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절대 후회가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뭐 이제 차차 아시겠지만 저는 돈도 잘 많이 안 모았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금액이 아마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렇죠. 그 시드로 나는 어떻게 현금이랑 투자랑 맞아요. 뭐 이제 어떤 상업군을 공부하고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야 될까를 앞으로 많이 물어보면서 그렇죠. 하게 될 실행으로 텐데 옮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보다 없으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네, 제가 막 1, 2억, 3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을 엄청 많이 느끼고 공부를 시작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맞아요. 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직업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걸 안 했지?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제가 홍피디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야 너가 30대 초반에 나는 이거 시작한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0대 중반 혹은 40대 초반에 이 고민했으면 나는 솔직히 이런 조언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을 텐데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면 내 주변에 10명이면은 2명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네, 절대 이거는 늦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 빠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한 걸음씩 차곡차곡 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항상 해주고 맞아요. 그게 그래도 많은 큰 힘이 저한테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연령대, 환경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모건 프리먼도 40대가 넘어서야 이제 연기를 시작했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사실 연기를 엄청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 대부분 생각보다 늦어도 얼만큼 자기가 열정적으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점은 필요하다. 네, 사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도 여기 이제 회사에 좋은 친구들이 다 같이 있고 맞아요. 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잘 해볼 수 있겠다. 해봐야겠다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그 과정을 보여줄 뿐인 거고 그냥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이 자산, 투자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시작한다 그러면 최고의 시점이 아닐까. 지금 같은 시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금융 이해력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23년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서 뵐 거고요.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